인유한 위원장이 쏘아올린 또 하나의 공이 있는데 네. 영남 스타들은 서울 험지로 가라. 실명까지 나오지 실명까지 않았어요? 거론했어요. 네. 김기현 대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름 주호영 나왔고. 원내대표, 예. 전 원내대표 이름 나왔거든요. 예, 일단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 뭐 예. 잘못 기사가 나갔다. 왜 그런 수습을 했냐면 의총에서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 하던데요. 의총 반발전에 일단 한 발 빼긴 했던 거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르다 얘기를 네. 드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쏘아올린 공들이 주말 내내 그리고 월요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치권의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영남 중심 정당으로 비춰지는 과거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백날 그 얘기를 말로만 떠들어야 얼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툭툭 던지면서 네. 낙동강 얘기도 꺼내고 아, 낙동강 하류. 네. 기천으로 물러나라. 스타 영남 정치인들 꺼내면서 사람들 이름을 툭 던졌다가 빼는 과정들을 거치니까 뉴스가 훅건 달아오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혁신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드라마를 인요한 위원장이 잘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모른 채 하듯 하면서 제안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받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인요한 위원장 처음 출범했을 때 바지 사장 운운하면서 네. 얼마나 비하했습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할 것처럼. 네. 짜고 치는 각본이 있는 상황을 막 가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모습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을 보니까 적어도 인요한 위원장이랑 김기현 대표 등 현재 상황들이 국민의힘이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네 라고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 날것의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연출이 네. 될 때 감동이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친명 비명 간의 갈등 뭐 이런 네. 것도 날것의 드라마긴 합니다만은 네. 그 감동 없는 갈등보다 네. 현재 그래도 감동 있는 통합의 길로 네, 혁신의 네.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서울 출마해라. 이렇게 헤드라인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제가? 네. 이 험지 출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호영, 김기현 대표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오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오보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름을 집어넣어서 기사를 낼 만큼 이상한 보솔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이름 때문에. 거론 안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러진 않는 걸로 봐서는 일단 한번 찔러본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제가 모르는 얘기니까요. 네네. 이 이름 거론한 것이 인요한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 건지 네. 혹은 대통령실 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교감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TK와 PK의 현역 의원들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고 혁신이다. 그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같은 게 있었던 것인지. 근데 이게 실현된다고 하면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인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도전하고 신진 세력들이 저희들은 뭐 검사니 대통령 측근이니 욕하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현역들이 서울 가고 신진들이 TK를 채우는 모습을 다 박수를 치실 거거든요. 혁신으로 보이겠군요. 그렇죠.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에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매우 좀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다음번에 울산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려고 앉고 서라면 서고해서 지금 당대표 자리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와서 서울로 밀어낸다 이러면 굉장히 좀 섭섭하실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조직이 중요한 지방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없이 정말 바닥을 박박 끼워야 되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김병민 감정위원에게 많이 배우셔야 될 텐데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재난도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며 한쪽 눈으로만 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어디서든 똑같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정대 주요 인사와 함께 교회에서 따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를 가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애도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150만 원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예배당 2시간 임대료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기준으로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침 영암교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신 거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에서 준비해서 사실상 영암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영암교회 목사님 모시고 자기들끼리 추모 예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네. 전부 50대 남자였다는 겁니다. 5, 60대 남자들이 다 까만 넥타이 메고 그 사진을 볼 때 이건 교회 신도들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보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있는데 하나같이 다 남자고 하나같이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이런 모습 아주 전 기괴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와 계시죠? 여당의 대표까지 와 있었습니다. 유족들 중에 몇 분이라도 교회로 초빙해서 함께 예배라도 드리는 정도의 정성을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텐데요. 정작 국민도 없고 유족들도 없는 상태에서 사진 몇 장 스틸컷을 건져 나왔다는 것은 야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 김은혜 수석도 화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추모의 마음까지 폄훼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37만 원은 금 한 돈 값의 시세입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때로는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해서 유가족분들을 뵙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사실 숙연해집니다. 유족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과 노력들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두통이 오면 배를 긁습니까? 윤 대통령은 평상시 조문할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상주들 만나지도 않고 교회에 갑니까? 교회에 가니 신용은 한 것 같고 유가족 위로가 아닌 본인만 위로받고 온 것 아닙니까? 말뿐인 슬픔, 말뿐인 위로를 하려거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네, 야당은 물론 보수 언론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추모제 불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유족과 함께하는 추모 대회에 왜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좀 생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결정한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비극적인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네. 또 유족들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음들은 아마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이 참석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굳이 개인 차원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 자격이라는 예. 표현을 꼭 쓰더라고요.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 표현들이 조금 어색하게 네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에 가면 어제 있었던 일부 행사에는 정당 이제 대표자들이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게 되면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정당의 대표에서 누가 왔는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과정이어서 아마 그게 조율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네. 개인 자격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당적 네. 그리고 당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맞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네. 사무총장으로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온 것이고 네. 다만 김기현 대표가 당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당을 대표하는 이 대리인 자격으로 오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한 강조점의 표현들이 조금 보시기에 어색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지도부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여할 생각이 없고 추모제는 정치적 행사라고 말하면서 민주당 참호안에 들어가서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는 이태원 이 유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유족들이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했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 이거는 민주당하고 주장이 같네? 그럼 둘은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그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이번에 실제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딱 보이니까 윤석열 지도부에서 대표가 아니라 대표 대변인격인 김기현 의원은 그냥 거기 쫓아가서 옆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 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 이름으로 가면 뭐라고 하니까 개인 자격으로라도 이태원 추모제에 와서 함께 추모의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하잔다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하는 상태는 아닌 것이 된 거죠. 유족이 계시는 추모제 간다고 누가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정치적 행사라고 분명하게 규정 지으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대통령인데 너무나도 웃기는 것은 민주당은 이번 추모제 행사의 주최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걸 알고도 대통령실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은 이태원 유족들을 정치적 존재로 바라본다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너무 정치권의 그런 해석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1부와 2부로 나눠진 행사 속에서 1부에는 정당의 대표자들이 무대 연단에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의 치유로 나아갈지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대해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올랐던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에는 치유에 대한 말보다는 갈등과 분열에 관한 분노의 언어들이 사실은 난무했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들을 극대화시키는 과정들이 과연 우리 사회 치유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같은 정쟁의 요소들은 이제 좀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극한의 정쟁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 이것이 정치 집회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고요. 중앙일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했느냐. 지금까지 1년 동안 해결하겠다는 과제의 16%만 달성돼 있고 27년까지 하겠다는 84개 과제에 대해서도 그 성사 여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보수 언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명도 심지어 박형 구청장이 지금 백주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서 이건 정쟁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재난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